안녕하세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베리 젠킨스 감독의 문라이트입니다. 2월달은 확실히 아카데미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무비썸을 진행한 지도 벌써 어느덧 4회째인데요. 그 4편 중에 무려 3편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와 있던 작품이더라고요. 문라이트는 저도 무척 기다렸던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아카데미 시즌에 대미를 장식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최대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겨 넣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가 늘 백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흑인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흑인 감독이 찍었고 흑인 배우가 주연한 영화죠. 여러모로 아카데미가 다양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베리 젠킨스 감독은 지금 라라랜드의 다미안 차잘레 감독과 함께 천재 감독의 등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 감독 다 영화를 두 번째 만든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작품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 감독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어요. 특히 베리 젠킨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색상까지 세 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후보가. 근데 이게 흑인 중에는 최초예요. 우리가 흔히 매지가워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무장해제가 되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확 다가가는 어떤 마법 같은 시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시간들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떤 달빛, 푸르른 달빛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걸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이 영화는 슬프다, 안타깝다 라기보다는 푸르다 라는 수식어가 훨씬 더 어울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흑인 소년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Who is you, Sharon? 마약에 찌든 홀어머니와 함께 외롭게 자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소년 샤이론. 친구들의 괴롭힘을 피해 숨어들어간 곳에서 마약 거래상인 후안을 만나게 됩니다. 지독히 잔인한 사춘기를 버텨내는 샤이론. 언젠가부터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케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0도 달라져버린 그의 삶. 흑인 소년이 성장하며 겪어내는 사람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소년은 이 잔인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억압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이 영화는 소수자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흑인 소년이고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그리고 본인은 동성애적인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성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영화들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브로커백 마운틴이라든지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든지 이런 주인공이 이제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영화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에 관한 영화들은 정말 많죠. 대표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단순히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지 시간을 쭉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성장담도 담고 있고 성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죠. 성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년의 성장, 둘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 소수자들이 어떻게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는지, 압력을 받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감독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 표현하려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태, 혹은 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그려나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 이런 주제의 영화들은 우리가 되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좀 솔직하다, 그리고 좀 귀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베리 젠킨스라는 감독이 어떤 주제를 갖고 오든 간에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연출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원작 그 시나리오의 제목이 달빛 아래서 흑인 소년들은 파랗게 빛난다예요. 우리가 달빛 아래서 모두가 평등해진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평등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억압들이 들어오는데 그 여러 가지 억압들이 어떤 형태로 이 푸른빛의 해방감을 억누르는지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아직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은 소년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주변의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고, 3장에서는 결국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변의 반응대로 따라가게 된 삶을 살게 된 어떤 그 성인이 된 흑인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는 그 한 줄이죠. 달빛 아래서는 모두가 파랗게 빛나는 흑인 소년. 끝내는 그 이미지에 도달하게 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모든 걸 겪어내는 샤이론이라는 소년일 텐데 실은 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후안이에요. 영화 오프닝에서 후안이 먼저 등장을 하죠. 후안이 파란 차를 타고 등장을 해서 이 살고 있는 마약거리, 마이애미 어떤 마약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샤이론과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첫 만남의 장면부터 사실은 이 베리 제킨스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첫 장면에서 이 샤이론이라는 소녀는 뭔가 굉장히 갇혀있고 답답하고 그 친구들에게 쫓겨서 이제 마약거리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이 마침 그 후안의 어떤 아지트였던 거고 후안이 그 집의 창문을 뜯어내는 장면이에요. 뜯어내면서 밝은 햇살과 함께 후안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장면에서의 후안의 이미지, 밝은 햇살과 함께 창밖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아저씨의 이미지가 뭔가 희망이 되어주는 혹은 숨통이 되어주는 어떤 캐릭터인 거죠. 하지만 이 캐릭터의 아이러니는 마약상이라는 점에 있죠. 자기 어머니에게 마약을 파는 마약상이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존재.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또 후안에게서도 샤이론은 마찬가지의 존재인 거죠. 뭔가 어린아이니까 보살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데 완전히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는 상태. 유사 아버지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 상태의 관계인 거죠. 가장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후안과 샤이론이 바닷가에 놀러 가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후안이 이 영화의 전체 주제가 되는 그 문장, 달빛 아래서 소년들은 파랗게 빛난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2장에도 3장에도 최종적으로 엔딩에까지 가장 이 소년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고 뭐랄까요, 분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게 영화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후안이 샤이론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죠. At some point you gotta decide for yourself who you gonna be. 그리고 그 결정은 남에게 맡기지 마. 내 결정은 내가 뭐가 될지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영화는 차차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본인들이 살고 싶은 대로 본인들의 어떤 본능, 욕망, 갈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정상이라 부른 쪽의 선택을 늘 해왔던 거죠.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늘 품고 있는 거는 이 후안이 남겨진 두 가지 대사. 결국 네 선택은 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리고 모든 달빛 아래는 모두가 평등해. 이 두 가지 대사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베리 제킨스 감독의 형식적인 도전,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연출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베리 제킨스라는 감독의 개성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단 2편뿐이지만 이 감독은 확실히 자기 색깔 혹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형식적인 실험들을 추구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이나 미학적인 실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뜯어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이거든요. 이 소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화는 주로 미장센의 배치라든지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도식적, 형식적이라고 할 만큼 색채를 상징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색감은 크게는 4가지 정도가 등장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양극단에서 대립되는 색깔들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색은 푸른색과 붉은색입니다. 문라이트라는 제목처럼 푸른색은 영화에서는 솔직한 긍정적인 색깔로 등장을 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색으로서 좀 긍정적인 캐릭터라든지 좀 마음이 편안해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주로 이 색깔을 배치를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장면에서 후안이 타고 오는 차 색깔이 굉장히 파란색이고 그 샤이론이 메고 있는 가방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품들에도 파란색의 어떤 색감들을 통일시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해변가 씬에서도 바닷가는 은은한 푸른색, 달빛의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반면에 샤이론을 괴롭히는 소녀의 자주 입고 나오는 색깔은 빨간색이고요. Hey, yo, what you gonna do? Sharon?
waiting for your ass. 어머니가 샤이론에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는 또 빨간색 조명이나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또 하나의 대립되는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인데요. 포스터를 보면 세 명의 서로 다른 배우가 한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죠. 몽타주가 되어 있는 포스터가 나와요. 첫 번째 소년 시절은 푸른색,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시절은 붉은색, 그리고 마지막 청년 시절은 검은색으로 배치되어 있는 포스터이거든요. 푸른색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의 색깔이고요. 붉은색은 그걸 억압하는 색깔로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결국 블랙이라는 별명처럼 검은색의 어떤 남자로 등장을 해요. 어쩌면 가장 자신의 모습과 다른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마약 중개상이 된 블랙의 모습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블랙은 자기 이름처럼 까만색 차를 타고 등장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검은색 티를 입고 있고, 블랙의 공간도 주로 검은 톤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소년 시절과 배치되는 어떤 색깔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색깔을 통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색깔 배치가 사실은 상황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골적이고 상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기계적인 배치들이죠. 이 영화 카메라에서의 두 가지 특징은 이 핸드헬드, 흔들면서 인물을 따라가는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클로즈업인데요. 등장할 때부터 미친 듯이 카메라를 흔들면서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첫 장면에서 360도 카메라 돌리는 것도 그렇고, 혹은 어린 시절에 샤일론과 케빈이 풀밭에서 장난치면서 뒹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도 사실 초점을 맞추거나 어떻게 뒹굴고 있다는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 인물에 거의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붙어서 무빙을 계속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의 어떤 카메라 무빙인데, 클로즈업과 핸드헬드, 이게 되게 이상한 결합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카메라 무빙이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에 가까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를 흔드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 카메라가 흔든다는 거는 이 바라보는 세계 전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어떤 명확한 의도 아니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단순한 기교에 그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카메라 무빙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는 다르덴 형제의 카메라예요. 특히 로제타 같은 영화를 보면 시종일관 인물의 뒤를 따라가죠. 다르덴 형제의 카메라 핸드헬드가 중요한 이유는 그건 다르덴 형제의 영화의 어떤 메시지나 문법이나 아니면 다르덴 형제가 담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형식과 메시지가 일치할 때는 이 화면 자체의 어떤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베리 젠킨스 감독의 개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르덴 형제의 핸드헬드와는 또 다른 베리 젠킨스의 핸드헬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은 사실은 되게 영화적인 쇼트예요. 가장 비현실적인 쇼트죠. 비현실적인 쇼트이기 때문에 뭔가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결합들을 통해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바가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종종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든지 이 영화 전체에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와 일치하는 순간들이 보여요. 그런 순간이 보일 때는 앞서 얘기했던 약간 귀엽다? 아니면 재미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재미는 얘기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어떤 재미들, 미학적인 재미들이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문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라이트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일단은 시선을 사로잡는 영화죠. 주제, 연출, 기법, 뭘 하나만 봐도 시선을 확 끄는 영화거든요. 강렬한 영화인 건 분명하고요. 가장 강렬한 부분은 이미지예요. 달빛 아래 소년들은 푸르게 빛난다. 이 문장을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미학적이고 형식적인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연출은 과하다, 기교가 너무 넘친다 라고 해서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재밌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 대한 판단은 아직 절반쯤 보류를 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 영화에 대해서 감탄하고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미심적인 구석이 좀 있긴 하거든요. 천재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좀 더 지켜보고 싶은 감독임에는 분명하고요. 문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자들, 특별한 이야기를 소재로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의 폭이 좀 좁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편견에 좀 많이 시달리신 분들, 그런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이 확 된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사실 한 번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뭔가 연출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는 여러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냥 좋은 영화는 또 아니고 여러 가지 연출적인 성취도 있고 약간 실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시면 본인의 어떤 감각을 찾아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8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